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고, 제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올린 동영상이 한 열흘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10일 정도 전인 것 같고, 약간 참고는 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올리는 동영상은 누구나 들으셔도 되는 동영상입니다. 누구나 들으셔도 되는 동영상이고, 또 제목을 제가 어떻게 달지 결정은 아직 못했지만 대략적인 제목은 아마 마지막 동영상 혹은 최종 동영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올리는 동영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안 올리겠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껏 올렸던 그 세 동영상 시리즈 있죠. 대사증후군 시리즈, 균형잡기 시리즈,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 그 세 개 전체를 결론을 내리는, 총괄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동영상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일단은 이거는 오픈 동영상으로서, 공개 동영상으로서 마지막 동영상이 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고, 왜 결론을 내리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신중하게 잘 들어보세요. 그 앞쪽은 그렇게 제가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멤버십 채널 동영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제 동영상을 구독자 신청을 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구독자 신청을 하면 구독자로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정리된, 리스트화된 어떤 그런 동영상을 쭉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제공이 되죠.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회원 제도라는 게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동영상을 조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나 하면, 상당히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이 동영상을 계속 올린다는 것도 이게 사실은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어떤 여건들을 활용해서 이제 동영상을 거의 한 8개월, 9개월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더 이상 조금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약간 회원 제도로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거는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모르는데, 성공 실패 이렇게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공은 이 동영상을 계속 올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는 못 올리는 게 실패다 이렇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제가 올리는 동영상을 가치 있게 봐주신다라면, 또 가치 있게 보시는 분들 가운데 회원 가입을 하신다라면 또 이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좀 더.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도 이렇게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말씀드리고 싶고 올리고 싶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이제 오픈 동영상에서 모든 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중압감을 느끼니까 굉장히 절제되고 정제된, 물론 보시기에는 굉장히 서투르고 투박하고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제시켜 만든 동영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들로 되면 조금 더 친밀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멤버십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독자를 넘어선 이제 회원, 약간 유료 회원이에요. 비싼 그런 정회원 제도는 아니고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한 5,000원 정도, 그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달에 5,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굉장히
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실 유튜브, 구글 이런 쪽에서 물론 그들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뭐 1,000원을 이렇게 가입을 해서 회원권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한 300원 정도는 구글 회사, 그 알파벳으로 구글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오는 거는 700원 정도 되거든요. 한 30%는 구글 쪽으로 가고 70%가 저에게 와서 이제 동영상 제작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사한 부분이죠. 감사한 부분이 그런 제도가 없으면 저는 여러분한테 계속 뭐 후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마음도 편하지 않고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나 고민을 되게 했습니다. 뭐 5,000원, 한 달에 5,000원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 좀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봐야 되겠고, 뭐 할 수 있다, 뭐, 진짜 안 된다라면 도움을 드려서라도 볼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겠죠. 그거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5,000원으로 이게 또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형편이 좀 더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후원 명목으로 이렇게 좀 회원권을 활용해 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일 동안 저도 여러 가지 실험도 계속하고 왔는데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두 가지 결론, 그러니까 두 가지 결론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오늘 제가 동영상 올릴 시간이 돼서 오늘 무슨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달할까, 물론 마지막 동영상이라고 제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찍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뭘까?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이 돈이 좀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권력이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동일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여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이게 회원권 제도로 멤버십 채널로 바뀌더라도 크게 부담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순방향이라고 우리 계속 얘기했죠, 그죠? 순방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순방향 원리가 맞더라는 결론에 자꾸 도달했습니다. 제가 우리 세 가지 그 동영상 시리즈 가운데 맨 끝에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 중간쯤부터 제가 순방향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죠? 야, 순방향이 뭔가 정돈이 되는 것 같다, 정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맞다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하게 들어요. 순방향이 맞기는 맞는데, 이 장애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순방향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순방향, 뭐 그냥 순방향으로 가면 좋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리 조작을 하면 내가 오른발이 앞발인지, 왼발이 앞발인지, 뭐 뒷발인지, 오른발이 뒷발인지, 왼발이 뒷발인지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 위해서는 우리가 대사증후 시리즈에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해서 오른발이 앞발인지 왼발이 앞발인지 그거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나중에 신발 발바닥을 확인해 보면 뭐 뒤꿈치가 뭐 오른발이 더 달았다, 그럼 뭐 오른발이 뒷발이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 찾아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왼다리 왼손에 얼마나 찰 거냐, 이 적정 중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왼다리 왼손에 적정 중량을 차야 이게 순방향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언더 중량,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왼쪽 다리에 뭐 한 250 정도를 차야 되는데 어떻게 차다 보니까 한 150밖에 못 찼어. 150도 차기 싫은데 억지로 찼어요. 그러니까 250이 필요한데 150밖에 못 찼어요. 그러면 이게 순방향 원리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250을 줘야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로 부드럽게 피가 이동을 하는데 250이 필요한데 150 정도의 에너지밖에 안 주니까, 150g이죠. 모래주머니. 충분히 이동을 못하니까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로 갔다가 상체로 피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다리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리 조작을 통해서 이제 앞발, 뒷발 걷기 하고, 그죠? 우리가 전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겠고요. 처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예. 근데 한번 드러나 보세요. 드러나 보시고, 동영상 쭉 보고 오시다 보면 제 말이, 이해가 되고, 이해 납득, 공감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도 적정 중량을 차야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죠. 왼쪽 다리보다 왼손을 또 100g 더 차고, 전체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순방향 원리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대사증후군에서 이제 이 보충, 그 배에다가 올려놓고 가슴에 올리고 왼손에 더 차고 이런 거 보충 작업. 보충 작업은 대장에서 소장 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폐가 안 맞으면서 소장에 있던 가스나 피가 대장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현상이 있다. 실제로. 그러니까 배에다가 보충을, 모래주머니를 막 올려놓으면 편안해지는 이유가 대장으로 끌려갔던 피, 대장으로 끌려갔던 가스가 소장 쪽으로 다시 오면서 올라오면서 몸이 더 편안해진다고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일단 대장에서 소장으로 끌고 오는 것도 순방향 원리예요.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 자, 잘 보세요.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 왼쪽 다리가 약하다 그랬죠. 완전 오른손잡이의 경우, 완전 오른손잡이의 경우는 오른쪽 다리에 피가 더 많이 통한다.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게 통한다. 그래서 왼쪽 다리에 적당한 모래주머니를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순방향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요. 오른쪽 다리에서 대장에서 소장을 끌려온 걸 또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왼쪽 다리를 이제 적정 중량을 차고 이동이 원활하게 되면 다리가 편안해지죠. 편안해지면 이제 다리에서 순환이 안 되던 그런 피들이 이제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상체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상체로 올라오면서 오른쪽 가슴 쪽으로 이렇게, 오른손잡이니까, 물론 왼손잡이는 왼쪽 가슴으로 갈 겁니다.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가슴, 오른쪽 팔 쪽, 오른쪽 등짝 쪽으로 이렇게 피가 막 올라온다면 그걸 오른쪽 가슴으로 오는 걸 또 왼쪽 가슴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왼쪽 가슴, 왼쪽 팔 쪽으로. 그죠? 이게 순방향 원리거든요. 대장에서 소장,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가슴, 오른쪽 가슴에서 왼쪽 가슴. 약간 뭐 대장에서 소장 넘어오는 건 그냥 뒤에서 앞으로 온다고 보고, 다리에서부터는 약간 영어 알파벳 G 있죠. Z자를 거꾸로 해놓은 거하고 약간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그죠?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가슴, 오른쪽 가슴에서 왼쪽 가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게 순방향 원리. 물론 오른쪽 가슴에서 오른쪽 머리 쪽으로도 피가 좀 안 올라오는 현상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머리를 이렇게 자꾸 눌러주면서 바람을 불어줘야 된다. 후 하면서 오른쪽 머리 쪽이 피가 유난히 안 올라가서 의외로 이렇게 오른쪽 전두엽 이런 쪽으로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나중에 이게 오른쪽 머리 쪽으로 뇌경색이 많이 와요. 뇌경색이 오면 중풍이 오죠. 그죠? 중풍이 오고 반신, 편척마비. 오른쪽 뇌경색이 오면 왼쪽 편척마비가 오고 또 왼쪽이 오면 오른쪽 편척마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순방향 원리는 분명히 맞다. 근데 우리가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왼쪽 다리, 왼손을 적정 중량을 찾느냐 못 찾느냐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옆구리, 왼쪽 옆구리나 오른쪽 옆구리도 이렇게 딱 센터 균형점에서 막 몸이 삐딱하게 써 있는 사람들 이거 옆구리를 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못 맞춰주면 컨디션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팽창이, 대다수의 분들은 팽창이 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저도 팽창이 있습니다. 팽창이 우리 몸의 그 순방향 원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팽창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리 조작과 또 배에 우리 또 이거 눌러주는 거 있죠? 또 중환열 눌러주고 여기 전중열 눌러주고 기관지열 눌러주면서 누워서도 이렇게 모래주머니 좀 올릴 수 있다고 했죠. 중환열에 한 500g, 요 기관지열에 500g이나 1kg 정도 올려주고 누워서 왼손에도 좀 차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것도 팽창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사실은
순방향 운동으로 계속 해도 팽창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기는 됩니다. 그래, 하여튼,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순방향을 그냥 길이 닦여서 그냥 가기만 가면 좋아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방향은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구석구석에 장애물이 최소한 2가지 내지 3가지, 많게는 4가지 정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서 그걸 찾아내셔야 되고, 저는 최대한으로 그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실험 정신을 발동해서 물론 조심해야죠. 조심하고 연구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2번째는 제가 뭔가 끝자락에 도달했다라는, 제가 그냥 모든 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원리 설명은 진짜 끝자락에 도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10일 동안, 지난 11일 정도 동안 실험을 해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더 좋은 게 없을까요? 더 좋은 게 없을까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까지 다 가본 것 같다. 끝까지 온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몸이 100%다 치료가 됐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해볼 거는 다 해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해볼 거는 다 해봤다 이게 결론이 뭔가 하면 순방향 원리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순방향 원리로 들어가는데 제가 더 강한 방법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막 센 방법을 써봤어요. 테스트 삼아. 해봐야 아니까. 안 해보면 모르니까요. 기도하면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론은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결론은 제자리인데 결론은 순방향 원리다. 이런 게 있습니다. 순방향 원리를 적용하다 보면 장애물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 발목에 모래주머니, 왼손에 모래주머니, 적정 중량 찾는 거. 옆구리도 필요하면 중량을 채워야 되고, 그죠? 그것도 팽창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팽창 문제를 잘 다스려 나가야 되고, 보충이나 이런 거 자꾸 활용하시면서 팽창 문제를 잘 다스려 나가야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운동을 너무 무리해 버리면 먹힘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좁은 혈관에 피가, 이제 왼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왼팔 운동을 과도하게 해버리면 갑자기 막 왼쪽이 답답해져 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먹힘 현상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3번, 4번은 막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또 나머지 시간은 아예 운동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백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백 현상. 막 운동할 때는 막 왼쪽 가슴, 왼쪽 팔 쪽으로 막 피가 들어갔다가 운동 안 하니까 이게 뒤로 떠밀려 나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뒤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강제로 집어넣었다가 이게 백 현상이에요. 먹힘 현상은 너무 지속적으로 자꾸 넣어놓으니까 이게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먹힘 현상이라고 합니다. 백 현상은 너무 세게 운동했다가 안 해버리니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아예 운동을 안 해버리니까 백이 되면서 막 몸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언더 중량을 차게 되면 왼쪽 다리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50을 차야 되는데 한 150만 차고 있으면 이거 언더 중량이라고 그래요. 적정 중량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니까 일단 150을 차고 좋은 때도 있는데 또 나쁜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언더 중량을 차면 끊김 현상이라고 해요. 순방향 원리로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적정 중량이 아니니까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로 오다가 운동을 해주면 흘러와요.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 힘을 콱콱 주고 이러면 흘러오는데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안 오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로 안 와요. 그러면 끊긴다 이래가. 그럼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 안 오면 왼쪽 다리에서 위로 올라올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바로 올라오는 거 아닌데 원리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원리상. 그게 왜냐면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던 것들이 순방향이 작동되면서 풀리니까 양쪽 다리에서 같이 올라오는데 그냥 원리를 설명하자니까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 다리에서 상체로 올라오는데 오른쪽 가슴 쪽으로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죠?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올라오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순방향 원리는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다리로 피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건 결국은
왼쪽 다리로 피가 너무 안 들어간다는 건 혈액순환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충분히 도와주면 오른쪽 다리로 들어가는 피와 왼쪽 다리로 들어가는 피가 동일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더 원활하게 일어나면서 묶여있던 피, 혈액의 흐름이 회복되면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왼쪽 다리를 언더 중량을, 그러니까 적정 중량보다 더 낮은 중량을 차게 되면 막 강하게 운동할 때는 뭔가 순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Z자 거꾸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죠?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안 올라오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끊김 현상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먹힘 현상, 백 현상, 끊김 현상. 끊김 현상은요, 또 뭐 비대칭만 하다가 대칭 운동 안 해주고 유산소 운동 안 해주고 막 너무 이렇게 전신 운동을 안 해주고 뒤로 뛰기나 이런 거 안 해주면 피가 흘러가다가 머리주머니만 의지해서 흘러가다가 또 끊겨버려요. 그 중간중간에 전신 운동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오른손잡이 균형잡기 운동 동영상 있죠. 오른손잡이들을 위한 균형잡기 운동. 창틀에다가 이렇게 막 힘주면서 오른팔. 그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게 순방향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 동영상의 가치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의, 제가 느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동영상의 가치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동영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파생된 응용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용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동작은 뭔가 하면 왼팔에 힘을 주면서 오른팔을 자꾸 위로 드는 게 왜요? 오른쪽 폐가 우리 처져 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도 그렇고 왼손잡이도 그렇고 오른쪽 폐가 용종률이 더 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오른쪽 폐로 피가 더 빨리 들어차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100%는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데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건 확정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라는 겁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오른쪽 폐가 왼쪽 폐보다 그 옆이라고 하죠. 뭐 상엽, 우하엽, 좌하엽 이렇게 방이 오른쪽 폐가 3개가 있고 왼쪽 폐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용종률 자체가 오른쪽 폐가 더 큽니다. 용종률이라는 걸 피를 담고 있는 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부피, 공간이. 그죠? 그래서 오른쪽 폐가 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가슴에서 오른쪽 머리 쪽으로 피를 자꾸 올려줘야 됩니다. 그 올려주기도 하고 오른쪽 가슴에 있는 피를 왼쪽 가슴으로 자꾸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팔에다가 어느 적당한 힘을 주면서 오른팔을 자꾸 위로 들면서 뛰면 몸이 자꾸 좋아지는 성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몸이 자꾸 좋아지는 성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마무리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어젠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두 분의 케이스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동영상에서 올렸던 그 충청도 덕산에 계신 우리 원장님이 그 체육관 큰 운동장에서 육상 트랙 400m 트랙을 뛸 때 이렇게 뛰었더니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뛰다가 막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몸이 이상해져서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밑에서 이렇게 막 뛰었더니만은 나머지 3바퀴도 끝까지 5바퀴 뛰었는데 3바퀴도 끝까지 돌 수 있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 동작 자체가 순방향 원리가 약간 적용이 된 동작이에요. 그 두 번째는 저희 아내의 얘기를 과거부터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몸이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은데 저희 아내 몸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제 아내는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바깥에 마당 같은 데 나가서 한 30분에서 한 50분 정도로 처음에 운동하면 컨디션이 안 올라가더래요. 근데 지팡이를 막 짚으면서 오른팔을 막 들어주고 막 뛰기도 하고 지팡이를 눌렀다 들었다 해주기도 하고 뒤로 뛰기도 하고 한 30분쯤 지나면 갑자기 몸이 확 좋아진대. 30분 전에는 조금 좋다가 나빴다가 그게 계속 그게 팽창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0분쯤 지나면 30분도 짧아요. 한 40분쯤 지나면 갑자기 몸이 확 좋아지면서 뭐 심할 때는 내가 아픈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많이 아픈 사람 측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야, 좀 의아하기도 했는데, 아, 이 사람 진짜 많이 아프구나. 나는 그 정도까지 안 해도 금방 좋아지는데, 우리 아내는 많이 아픈 사람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케이스가 생각이 나면서 저도 최근에 그냥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아까 얘기했던 오른손잡이 균형 운동법이라는 걸 응용 동작을 막 해봤습니다. 응용 동작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있을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지팡이를 왼손으로, 그러니까 이 오른팔 무게가 있고 왼팔 무게가 있어요. 이쪽이 오른손입니다. 이거 셀카 모드니까 여러분이 반대로 보이실 거예요. 이 손이 오른손입니다. 왼손에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오른손,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위로 들어야 됩니다. 위로 들어야 돼. 이게 위로 들어야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오른쪽 머리로 피가 올라가면, 오른쪽 폐가 들리면 기분이 좋아요. 오른쪽 폐가 자꾸 처지면요, 공황장애, 공황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사람이 맹해져 버려요. 막 갑자기 공포가 엄습해 오고 숨을 못 쉬고 이런 현상이. 오른쪽 폐가 과도하게 처지면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오른쪽 폐가 들리면 뭔가 흐린 하늘이 맑게 개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보세요. 왼팔을 왜 지팡이를 짚고 나면 왼팔이 오른팔보다 더 강한 힘을 줘야 됩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팔이 더 두껍기 때문에 그냥 같이 흔들어 버리면요, 같이 흔들어 버리면 오른쪽이 이겨버려요. 오른쪽이 이겨버리면 오른쪽 폐가 더 쳐져 버립니다. 그게 더 쳐져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팔보다 왼팔에 힘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할 수 있는데, 자, 지팡이도 보세요. 오른팔을 위로. 자, 우리 오른손잡이 균형 운동법 보면 창틀에 가서 제가 왼손으로 창틀을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창틀에서 하는 거나 지팡이 짚고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계속 못하니까 어떻게 했나 하면, 1시간이 있다라면 상황이 되면 한 10분에 한 번씩, 상황이 안 되면 한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한 20번, 많게는 30번 정도 뛰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자,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뒤로 뛰기도 하고 뭐 제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근데 자, 오른팔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흔들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좋고, 이렇게 흔들어도 좋고, 이렇게 흔들어도 좋고, 위로 이렇게 쳐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1시간당 뭐 한 4번에서 한 2번에서 한 4~5번 사이 계속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순방향의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가 뭘 느꼈나 하면, 우리가 8세트 운동이나 이런 걸, 왼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왼팔 운동을 벽에 가서 혹은 문틀을 잡고 세게 하잖아요. 근데 세게 하고 나면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어요. 뭐 1시간에 한 번,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시간 세게 해서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왼팔 뒤로 당기고 옆으로 밀고 뭐 위에서 밑으로 당기는 거 20번씩 했다. 그 효과가 1시간을 가느냐 하면 못 간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 효과는요, 한 15분 정도 가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세트, 오른팔 운동, 왼팔 운동, 세트 운동을 강하게 하면 그 효과는 한 15분 정도밖에 못 가요. 많이 가도 20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트 운동 그래 하면 1시간 뒤에 만약에 하게 되면 순방향의 흐름이 결국은 끊어지면서 백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운동을 할 때는 세게 운동하니까 이게 흘러가는데, 안 해버리니까 흘러가지 못하고, 순방이 Z자 거꾸로 흘러가지 못하고 다시
거꾸로 떠밀려 온다는 게 백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막 해버리면 이게 흐름이 한 10분 정도는 지속이 돼요.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뛰어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분마다 그냥 20번 뛴다라는 거는 사실 큰 어려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래서 책상 같은 걸 이렇게 누르면서 왼팔로 눌렀다 뗐다 이렇게 하면서 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이런 거 자꾸 누르면서 이거 한 번 할 때 20번에서 30번 정도 이렇게 하면요. 또 순방향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순방향의 흐름이 생기면서 뭔가 좋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또 벽 같은 데 이런 거 있잖아요. 벽 같은 거를 보이면 여기 벽이 있으면 뭐 손바닥으로 해도 되고 주먹을 쥐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왼손에 왼팔에 오른팔보다 더 강한 힘이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20번 내지 30번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물론 이게 단순한 거는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른발이 앞발이냐 왼발이 앞발이냐에 따라서 오른발 뭐 앞꿈치를 눌러야 되느냐 왼발 앞꿈치를 눌러야 되느냐 뒤꿈치를 눌러야 되느냐 이게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반드시 진행해서 그걸 찾아내야 되고 이런 걸 할 때 약간은 발 동작에 적당히 관심을 주는 게 좋습니다. 약간은 그죠?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너무 과도하게 오른발 뭐 앞발 뒷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오른발을 앞꿈치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발을 앞꿈치를 눌러야 되고 왼발은 뒤꿈치 위주로 눌러야 돼요. 위주라고 하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뛸 때 그냥 이런 생각이었어요. 오른발은 앞꿈치에 조금 더 관심을 주고 왼발은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신경 안 써도 조금은 신경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꿈치만 신경을 쓰는 거, 앞꿈치만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발은 좀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른발을 앞꿈치를 이렇게 하는데, 그죠? 물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왼쪽 다리에 힘을 더 줘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상황이 있다도 되고 더 많다는, 저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로 피가 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할 때 조금씩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짚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굽힌다든가 조금 더 체중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좀 힘을 더 준다든가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시켜서 힘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작의 특징들은 뭔가 하면 오른팔보다 왼팔에 힘을 더 주면서 오른팔을 위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 바람을 불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 응용 동작이에요. 사실은 뭔가 기둥 같은 게 있으면 당기면서 해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기둥이 있어요. 뒤로 당기세요. 옆으로 당겨도 상관없습니다. 옆으로 당기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자, 미는 동작과 당기는 동작이 좀 골고루 되는 게 좋거든요. 골고루. 밀기와 당기가 좀 균형되게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겨도 되고요. 또 위에 철봉 같은데 이제 스트레칭 바 이런 거 걸어 놓으면 높은 데다가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좀 걸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잡고 밑으로 당기면서 밑으로 당기면서 하는 운동이 가성비가 제일 뛰어나요. 동일한 에너지를 투자했을 때 우리가 오른손잡이들이 왼쪽 겨드랑이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가장 효과가 세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된다면 겨드랑이 쪽으로 좀 더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밀기나 당기기나 밑으로 누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공간만 있으면 뭐 지물이 없으면 지팡이 막대기만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벽이 있으면 밀면 되고 뭐 문턱이 있으면 당기면 되고 또 철봉 같은 게 있으면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방향 원리인데
물론 중간에 이제 팽창 같은 것들이 요소가 생기면서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살짝씩 배가 아프다든가 머리가 콕콕 쑤신다든가 이런 2차 자각 증상, 명현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일단 잠깐 쉬어야 되고 또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뭐 보충을 한다든가 대비책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고 이거 되게 쉬운 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한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됩니다. 명현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무 대책이 없으면 그분은 또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동영상을 좀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필요하시면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너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 동작을 따라 하시는 거는 좋은 거는 맞는데, 명현현상은 나빠졌던 몸이 좋아지려고 할 때 나타나는 불편함이거든요. 그런 불편함이면 사람이 놀라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무조건 따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 이런 동작을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해보니까 좋더라는 겁니다. 몸에 열이 바짝 오르고, 또 뭐 이래, 화장실 가도 변이 잘 나오고, 하여튼 좋은 측면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밤에 잘 때는 이 순방향이 또 작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작동이 잘 안 돼서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왼손에 얼마나 차고 잘 거냐, 그리고 또 왼쪽으로 또 옆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해보는데, 왼손에 제가 최근에 좀 더 차고 자보게 됐습니다. 뭐 1500도 차고 자기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왼쪽 팔 쪽으로 피가 굉장히 딸린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왜 다리 동작을 제가 최근에 좀 세게 테스트를 좀 세게 했거든요. 다리 동작을 세게 하면 오른쪽 가슴으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직전에,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는 다리 조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할 수 있는 시간에는 아침 드시고 뭐 점심 때 낮쯤 이 정도까지 하다가 다리 조작을 조금 멈추세요. 그 강한 다리 조작은 피가 너무 올라오면 왼팔이 너무 부족해져요. 혈액이 부족해져서, 저도 다리 조작을 많이 했단 말이면 진짜 왼쪽이 엄청나게 부족해지더라고요. 그 어떤 날은 제가 왼손에 2kg까지 차고 잔 적이 있습니다. 여기 200에다가 2kg를 추가로 차고 자니까 조금 잘만 하더라고요. 얘가. 하여튼 그날은 내가 본능적으로 너무 이쪽이 딸린다. 그러니까 자기 직전까지도 왼팔 운동을 해도 딸린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리 조작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리 조작을 좀 살살 합니다. 살살.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실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 없다 이거. 천천히 가면 된다. 무리하면 몸만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 조작을 잘 안 해요. 하긴 합니다. 근데 진짜 내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걸을 때 조금 하든가, 그냥 이거 아까 뛸 때 약간 앞꿈치 뒤꿈치 정도 살짝 눌러주는 거,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막 그 지난 동영상에서 왼팔 누르고 막 걸으면서 막 엉덩이 쪽 앞쪽 허벅지 쪽으로 막 콱콱 이렇게 하면 세더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 동영상에 올릴 때 해보니까 하루 이틀은 되게 좋은 결과 나왔는데 한 3일쯤 지나니까 오른쪽으로 올라오는 양이, 왼팔로 밀고 당기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올라오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 시행착오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여튼 지금 이런 순방향 원리를 내가 마지막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방향의 흐름이 계속 유지. 밤에 내가 왼팔에다가 좀 무겁게 차고, 막 계속 무겁게 차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 무겁게 차버리고 왼손에 무겁게 차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는 동안에도 순방향이 좀 순방향 쪽으로 좀 흘러가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몸에 혈액이 흐름이 자꾸 흘러가는 쪽이면 몸이 편하다고 느껴요.
근데 혈액이 흘러가지 못하고 먹혔다. 빽 현상이 생겼다. 갇혔다. 뭐 팽창도 갇히면 그죠? 뭐 언더중량 차서 갇혀도 갇힘 현상이에요. 먹혔다, 빽 현상이다, 갇혔다. 이건 흘러가지 못하면요, 누워있어도 불편해요. 누워있어도 잠을 못 자요. 불면증 환자분들이 왜 잠을 못 자는지 아십니까? 혈액순환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몸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자면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대책을 세우라는 뜻이죠. 하여튼 혈액은요, 순방향적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왼손에 2천을 찼으니까 당신도 2천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저처럼 막 무시하고 막 다리 조작을 심하게 해서 뭐 오른쪽으로 올라온 피가 너무 많아서 왼팔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 하면 누워있을 때 한 2천 차고 계세요. 손목에다가, 손목에다가 차고 이래 누워있고, 그래 있으면 한결 편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심지어 오른쪽 머리 쪽으로도 또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심지어 막 옆에 오른쪽 머리에다가 베개 대놓고 베개에서 약간 이쪽에 오른쪽 이마 쪽에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250이나 500짜리 이렇게 한번 올려놓으니까 오른쪽 폐에 있던 피가 오른쪽 머리로 이렇게 또 잘 올라오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적용해보고 이랬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거 연구 대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저와 같은 상황이 됐다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야 된다라면 지금 40분이 넘었는데 뭐 한도 끝도 없겠죠. 사실 한도 끝도 없고 저도 일단은 제가 여지껏 한 10년에 걸쳐서 연구해 왔던 고민하고 연구해 왔고 실질적으로 제 몸이 좋아졌으니까 그런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다 정리를 한 게 맞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평한, 불공정한 요소를 남겨두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좀 떳떳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공평하게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동영상을 계속 찍을 거냐 말 거냐 여기까지만 찍고 끊어버릴 거냐. 뭐 제가 끊고 싶어서 끊는 거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허용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멤버십 제도가 있다고 이상하게 그 유튜브에서 계속 저한테 그거 보내더라고요. 왜 보내는지 내가 희한하죠.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그리 뭐 비슷한 게 자꾸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제가 계속 무시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돈을 받고. 근데 유튜브에서 하는 거라면 이거 뭐 사기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멤버십 제도를 적용하느냐 이런 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이, 그러니까 동영상 제작자들이 제작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여건이 돼야 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그런 걸 생각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의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받아, 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또 이상하게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 얘기도 많이 했고 이거 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계속 부인을 했어요.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부인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후원 얘기를 하고부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니다 했는데 지금 뭐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동영상을 이제 못 올리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니까 또 사람이 또 마음이 안 올리는 거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부탁드려서 받는 거하고 뭐가 더 좋을까. 냉철하게 봐야 된다. 냉철하게 봐야 돼. 아무래도 올리는 게 좋겠다.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렇게 났고 또 그렇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그냥 제 느낌이에요. 하나님 허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제가 제 마음이 평안해야지 제가 마음이 불편하면 못 하거든요. 며칠 전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쯤은 내가 건너야 될 힘든 상황이지만은 한 부닥쳐는 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동영상을 더 이상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올라오는 동영상부터는 멤버십, 그러니까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일단은 기도하면서 구상을 해봤는데 여러분한테 절대 부담을 드려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부담을 드려야 될 사람들도 있고 부담을 안 드려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급이 뭐 5개까지인데 사실은 5개 등급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제가 이래 멤버십 채널로 변경을 하면요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데 화면상에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길성 이렇게 해서 제가 제 동영상을 찾아 들어오시면 무슨 동영상을 보더라도 길성이라고 이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까만 타원형 모양으로 까만색이에요. 그 안에 가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가입. 그 가입을 탁 누르는 순간 이제 누르게 되면 거기에 팝업창이 뜨면서 당신이 가입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뭐 1등급은 뭐 4,900원, 2등급은 뭐 3만원, 뭐 이렇게 3등급은 몇만원 이렇게 되는데 저는 2등급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1등급이나 2등급은 차별이 전혀 두고 싶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회원이 되시는 분들만 그 동영상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안 보셔도 되고. 혹 제가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들이 여러분이 건강회복에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 동영상이 계속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가입을 하셔서 소정의 그 후원액을 그게 매달 4,990원인가 그래요. 매달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구글에서 그 행하는 이제 계좌번호를 거기다 입력을 해주고 여러분 계좌번호 입력해주고 뭐 몇 달 할 거냐, 한 달만 할 거냐, 아니면 3개월 할 거냐, 6개월 할 거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만 해도 괜찮고 3개월 해도 괜찮고 혹시나 그냥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모르겠다 그러면 한 달짜리를 제일 싼 걸로 4,990원짜리로 한번 들어나 보세요. 들어나 봐서 도움이 되면 뭐 또 연장해서 들으시면 되고 도움이 안 되면 한 달만 듣다가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제일 싼 걸로 하시고.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보려고 들어오면 가입이라고 타원형 동그란 것도 아닙니다. 약간 옆으로 퍼진 타원형으로 가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독과 가입이 동시에 있는 화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입을 클릭을 하셔서 본인의 한국 계좌를 거기다 입력을 하시면 그리고 또 승인 요청을 하시면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한 달 승인권이 혹은 6개월 승인권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게 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앞으로의 동영상들은 지금까지의 동영상들은 모든 분들에게 오픈이 된 겁니다. 그냥 마음껏 이 회복 원리에 대해 건강 회복 원리에 대해서 마음껏 연구하시고 마음껏 참고하시고 연구하시라고 하고 싶고 앞으로 올릴 동영상은 제가 좀 소소한 동영상도 올리고 저만 하고 있는 좀 뭐 이렇게 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하시는 분들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입하셔서 연구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래야 저도 마음 편하게, 제가 또 거기서 말하는 모든 걸 무작정 따라 하시고 그래도 안 돼요. 연구하시는 분들. 저 이런 거 해봅니다. 뭐 잘 때 이렇게도 해봅니다. 뭐 잘 때 왼손에 스트레칭바 잡고도 잡습니다. 뭐 이런 거 해봅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어떤 운동을 또 해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자꾸 올려드리는 거, 소소한 것들을 뭐 1분짜리도 올리고 뭐 3분짜리도 올리고 막 1시간짜리도 올릴 때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이제 멤버십이라고 이제 영어 다 하는데 이제 회원권 제도예요. 회원권 제도는 그 시청료를 지불을 하는데 누구한테 지불하느냐면 이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운영권자 구글과 또 크리에이터, 그 동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에게 후원을 해서 더 그 구글이라는 회사와 크리에이터라는 제작자가 그 동영상을 더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저는 처음에는 좀 미심쩍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네, 저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양심을 따르고 싶은 사람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도 제 생활이 유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생활이 유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모든 분들이 생활이 안정이 되는 게 좋죠. 저도 불안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후원을 요청하고 나서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여러 분 계셨고 큰 돈을 후원해 주신 분도 몇 분 계셨고 적지만은 정성껏 후원해 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가 후원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느낀 부분이, 야, 내가 이걸 후원을 도대체 몇 년간을 받아야 될지 혹은 평생을 받아야 될지, 그분들한테 내가 후원을 계속 요청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마음이 이상하게 자꾸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무거워지면서 또 이래 보니까 처음에 이제 또 그분들도 후원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많이 하셨다가 매달 그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또 그분들도 마음이 또 찝찝할 거 아니냐는 거죠. 저도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도 없고 그 후원이 왜 안 들어오냐고 또 섭섭해 할 수도 없고, 그분 좋은 마음으로 하셨고 형편이 안 되면 못 보내는 거지. 제가 섭섭해 해야 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럴 바에야 전공법을 가자. 전공법을 우리가 다 같이 부담을 짊어지고, 되면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최선을 다했다. 저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창기라서 할 수만 있다라면 2등급 3만원짜리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근데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 학생들, 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이것도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4,990원짜리로 갑니다. 1등급으로 하세요. 근데 형편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를 좀 지원해 주세요. 후원을 좀 해주세요. 3만원 정도, 한 달에 3만원 정도 후원이라고 해도 좋고 지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지원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명 정도가 지금 제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은 많아야 한 200명 정도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아야 200명. 아주 적으면 한 100명. 중간쯤에 한 150명 정도 냉철하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1등급 4,990원짜리 5,000원을 이렇게 하면 저한테 돌아오는 건 한 3,3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는 100명을 해도 제가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30만 원 갖고는 제가 생활이 안 되잖아요. 3,000원으로 100명을 하면. 3만 원으로 100명을 하면 300만 원이 되죠. 근데 100명이 3만 원을 할 거라는 상상은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10명, 20명 정도 해 주실 수 있으면 많지 않겠나. 물론 더 해 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10명이 아니라 뭐 5명, 한 2~3명 밖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활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좀 부끄럽지만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또 부끄러움에 저하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찍고요. 그냥 계속 오픈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 거예요.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시고, 또 가입하셨다가 빠지고 싶으시면 빠지고, 얼마든지 들어갔다. 그 유튜브에서 그거 잘 해놨더라고요. 그 1등급, 2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하실 분들은 2등급으로 해주세요. 근데 뭐 배지나 이런 거는 약간 차별을 두는데,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니까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냥 혜택은요, 동영상을 그냥 돈 내고 보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차별이 두자면, 관심 없으신 분들은 5,000원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겁니다. 안 보시는 겁니다. 혜택을 안 누리는 겁니다. 그 차이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5,000원 또 아까워요. 진짜 저라도요, 5,000원 아까워요. 어떻게 안 아까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3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또 필요하면 해야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4,990원짜리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좀 단순하지가 못해요. 저도 팍팍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모든 분들이 4,990원짜리를 하면 저는 바깥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정규직을 들어가든지 부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분들이 4,990원짜리를 하게 되면.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제 말에 공감을 조금 해주시고, 좀 저하고 마음을 좀 같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입해서 은행 계좌 누르고 신청을 해서 이제 구글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보면 이제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해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은 회원 전용 동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볼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그 유튜브 광고도 뜨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해드렸죠. 광고로 제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지금은 한 8만 원, 한 달에 한 8만 원, 9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고 수입으로 생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멤버십 제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생활이 충분히 여력이 되면 이게 최소 등급이 990원까지가 있더라고요. 990원까지 다운을 시켜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돈을 많이 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활만 유지가 되면 또 여러분한테 3만원짜리 이런 거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3만원짜리 하지 말고 전부 다 5천원짜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또 5천원짜리가 또 사람이 많이 보게 되면 가입하신 분들이 뭐 1,000명, 2,000명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는 4,990원짜리로 하지 마시고 2,990원짜리로 해주세요. 이렇게 바꿔달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990원짜리로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옆에 젊은 분들이나 이게 조금 도와달라고 하시면
또 요즘 젊으신 분들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거기 뭐 속이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제 이름으로 아마 저희 아내나 둘 중에 한 명은 가입을 할 겁니다. 왜? 저희 아내도 가입 안 하면 못 보거든요. 저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운영자니까 볼 수 있는데, 저희 아내는 가입을 안 하면 못 보게 됩니다. 저희 아내도 가입을 할 거고. 그래, 하여튼 동영상에 도움이 되시거나 같이 있다고, 제 동영상이 같이 있다고, 혹은 저하고 같이 가보고 싶다, 또 같이 연구하고 싶다, 이런 분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장담은 못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치료 과정을 돌봐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주십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병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봐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언젠가는 그래요. 하여튼 좋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제가 덕산 좀 다녀오고 이러면서 이제 좀 소문을 좀 들었는데, 그 예전에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들 좀 있고, 근데 그 하여튼 요즘 잘 지내고 계시다라는 얘기 조금 듣고 와서 마음이 되게 좋아요. 그냥 컨디션이 좀 좋은 편이다, 관리가 좀 되는 편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든 소문으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사정은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 모든 분들이 그런 상황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심지어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하셔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동영상을 올리게 허락하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으로, 제 결단으로 이런 동영상을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고,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 저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으니까 제가 한 거예요. 지난 9개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영상을 올려주셨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동영상을 올리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저와 여러분의 병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동영상을 이까지 듣는 여러분 모두와, 또 멤버십 채널로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듣는, 앞으로 들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고, 꼭 치유 회복의 길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목사님은 아니지만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멤버십 채널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가입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